COC라고 하는 최근에 개발된 고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말로는 이제 COC는 고리형 올레핀 공중합체라고 많이 한국말로 쓰는데 COP의 경우는 별로 한국말로 쓰는 케이스가 드물고 쓰더라도 고리형 또는 환형 올레핀 고분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겠지 쓴다면요. 그래서 포인트는 아무튼 고리형 물질이 들어가 있는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일단 얘네들은 차세대 투명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는 이쪽을 보면 될 것 같고, 중에 투명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금속을 대체하는 고분자의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얘네는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리만큼의 투명도를 갖고 있는 고분자. 물론 이제 물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유리와 플라스틱의 장점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COP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구조와 같이 요런 좀 복잡하게 생긴 멀티링을 갖는 컴파운드인데, 이 중에 이제 R1하고 R2가 H면은 노보넨이라는 우리말로 영어 발음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노보넨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되고, 얘를 중합을 하는데 일반적인 중합은 아니에요. 이 중합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중합이 ROMP라고 하는 메타세시스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수소 치환 반응을 해서 이중결합을 없앤 게 우리가 얘기하는 COP고, 기본적으로 COP의 경우는 대부분 노보넨을 이제 단량체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C라고 하는 거는 코폴리머인데, 얘는 노보넨 또는 그 유도체하고 에틸렌하고의 공중합체. 그리고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바이닐 고분자들이 그냥 중합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어요. 중합 촉매로는 메탈로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촉매가 사용돼서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분자를 좀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 중합은 고분자 내에서도 굉장히 중합 방법 중에 유명한 노벨상하고도 관련된 것들이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먼저 얘기를 하면, 노벨 화학상에서 1963년도에 그 유명한 지글러 나타 촉매, 이 두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입체 규칙적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코오디네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했고, 이거를 더 진일보시킨 게, 그래서 6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이걸 훨씬 더 진일보시킨 게 메탈로센 촉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197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입체 규칙적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에 훨씬 더 진일보한, 훨씬 더 규칙적인 물질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얘네들에 대해서 따로 내가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혹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동영상을 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만들어지는 고분자는 요 COC는 요 메탈로센 촉매를 사용해서 아주 입체 규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거 둘을 얼터너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코폴리머로 만들 수도 있고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 모든 고분자들을 아주 균일하게, 분자량 분포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반면에 COP라고 하는 거는 아까하고 구조가 조금 다르고, 얘는 메타세시스 방법,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목, 요게 내가 쓴 제목은 노벨 화학상을 받을 때
노벨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업적을 표현한 건데, 유기화학 반응에서 메타세시스 반응에 대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야. 2005년에. 근데 요거를 고분자 중합에 응용해서 만든 게 이제 요 COP가 될 거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건 올레핀 메타세시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그림을 그린 요 밑에 그림을 보면, 빨간색의 이중결합을 가진 물질하고 파란색의 이중결합을 가진 물질들이 뭐 요렇게 돼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이중결합의 위치가 바뀌어서 R1하고 R3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고 R2하고 R4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는, 노벨상을 받을 때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 춤을 출 때 파트너를 바꾸는 체인징 파트너 같은 방법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올레핀 메타세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근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중합으로 요와 같은 고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중결합을 수소 치환해서 만들어주는 게 이 COP라고 하는 방법으로 만든 고분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COP하고 COC라고 하는 거는, 일단 먼저 COP의 구조를 보면 이 물질의 특성이 어렴풋이 보일 수가 있어요. 먼저 사이클릭 링이 메인 체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링 스트레인이 걸리기 때문에 분자 사슬이 스티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TG가 높고, TG가 당연히 높으니까 멜팅 포인트도 높을 거고, 그죠? 열적 성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이클릭 컴파운드가 메인 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정화가 되기 어렵고 굉장히 아모펄스하다. 그지? 그러니까 아모펄스 하면은 투명도가 높다. 그리고 아모펄스하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도 불분명할 거라고. 그래서 이 COP는 멜팅 포인트가 이제 표현이 없어 그냥 슬금슬금 녹아버리는 형태가 될 거예요. 반면에 COC는 COP하고 비교하면 물론 이제 사이클릭 구조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에틸렌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폴리에틸렌의 양을 조절해 줌으로써 어떻게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열적 특성을 낮춰줘서 가공을 하기 편하게 하고 어떤 특성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COP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아마 촉매가 비싸거나 어떤 공정이 어려운 모양인데, 그에 비해서 COC는 비교적 COP에 비하면 싸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고분자에 비하면 훨씬 비싸지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 주요 물성은 일단 굴절률은 높은 수준의 굴절, 유리에 필적하는 높은 굴절률을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렌즈로 사용할 때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TG는 아까 얘기했듯이 높고, 근데 COC의 경우가 훨씬 TG 범위가 넓어요. 왜냐하면은 에틸렌의 함량에 따라서 TG를 낮출 수도 있다. 물론 둘 다 R1, R2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TG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광 투과율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좁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복굴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빛이 얼마나 산란되냐인데 COP는 매우 낮음. COC도 물론 낮기 때문에 뭐 투명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광학적 왜곡이 더 적어서 COP가 렌즈로 사용하기에 유리하다. 굴절률이 커서 렌즈로 사용하기에도 유리하고, 복굴절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흡수율은 뭐 둘 다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를 보면 요 R1, R2 알킬 체인이기 때문에 얘들은 물에 대해서는 뭐 전혀 내수성은 좋을 거라고. 그리고 밀도는 당연히 낮아요. 유리보다 훨씬 가볍다라고 하는 장점.
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개발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노벨상하고 관련이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뭐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상업화를 시작했고, 내가 이걸 쓴 거는 결국 상업화의 시작은 일본하고 독일에서 상업화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센서, 그 다음에 요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고주파 안테나용 저유전 소재로 사용된다고 해. 요 특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백신 보관용 용기 같은 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COC하고 COP가 어디 사용되냐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카메라 렌즈로는 COP,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구절률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데 얘는 단백질이나 약물이 잘 달라붙지 않는 성질도 있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에틸렌의 함량을 조절하면은 내열성도 조절해, 강도나 내열성도 조절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COC가 사용이 되고,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에서도 투과도를 중시하는 경우지, 그런 경우에는 COP가, 그렇지 않고 뭐 포장용으로 사용되거나 인장 강도가 높고 가공성이 용이하고 그런 경우에는 COC가 사용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야? COP는 이런 복굴절률이 핵심인 그런 특수 분야에는 COP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는 뭔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고 가격도 COP에 비하면 저렴한 COC가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 COP하고 COC라고 하는 환상 올레핀 공중합체, 환상 올레핀 고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뭐 이제 사실은 이 중합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요거는 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로 내가 지글러나타, 그 다음에 메탈로센, 그 다음에 메타세시스 촉매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고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COP 및 COC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